스페인 마드리드, 햇살이 따뜻한 어느 봄날 오후, 대학 강의실에서 영양학을 가르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겔 로페즈, 올리브유와 와인의 본고장에서 태어나 자란 영양학 박사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연구하며 평생을 보낸 그에게 운명을 바꿀 한 번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치와의 만남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겔 로페즈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영양학을 연구하고 있는 박사입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세계의 건강식품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논문을 뒤적이다가 세계 5대 건강식품이라는 제목의 연구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올리브유, 요구르트, 렌틸콩, 나토. 이 네 가지는 제가 이미 잘 알고 있던 것들이었죠. 하지만 다섯 번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김치. 논문에는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으로 강력한 항암 효과와 유산균을 함유한 세계적 건강식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스페인 사람인 제가 모르는 건강식품이 세계 5대 안에 들어있다니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즉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빨간 고춧가루로 버무려진 배추, 마늘, 생강이 들어간 이 음식의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이 빨간 음식이 정말 그렇게 건강에 좋단 말인가? 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이 이 김치를 매일 먹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올리브유 연구로 20년을 보낸 제가 아직도 모르는 세계적 건강식품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흥미롭고 동시에 자극적이었거든요. 김치, 너는 도대체 뭐니?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김치를 연구하기로 한 거예요. 동료들은 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미겔, 올리브유 연구도 끝내지 못했는데 왜 갑자기 한국 음식을?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 김치라는 음식 속에 제가 찾던 답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연구비 신청서를 쓰면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치의 영양학적 가치와 발효 과정 연구라는 제목으로요. 승인이 나자마자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한 번의 호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어요. 김치와의 운명적 만남이 바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이상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김치의 나라에 온 것이죠.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의 김치박물관이었어요. 한국 친구가 추천해준 곳이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어요. 김치의 역사가 무려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말이에요.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인들과 함께해온 음식이었던 거예요. 제가 연구해온 올리브유도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김치의 깊이는 정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조선시대 기근 이야기였어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릴 때 김치가 생명을 구했다는 기록들을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구나. 한국인들의 생존을 책임진 생명식품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김장 문화를 배우면서였습니다. 매년 겨울 한국의 모든 가정에서 1년치 김치를 담그는 대규모 행사라니. 할머니부터 손녀까지 3대가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해했어요. 김치는 음식을 넘어서 한국인의 문화 그 자체라는 것을요. 박물관 해설사분이 말씀해주신 내용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김장은 201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소중한 문화입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연구하려는 김치가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인류 문화유산이었다는 사실에 말이에요. 더욱 놀라운 건 발효 과정의 과학성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몇백 년 전부터 온도와 습도, 소금의 농도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김치를 만들어 왔어요. 현대 발효학으로 분석해도 완벽한 비율이었습니다. 이건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을 앞서간 거야.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김치 연구는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고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인들과 함께 진화해온
이 발효식품 속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비밀이 숨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이제 진짜 김치 탐험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치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서울에서 맛본 포기김치만 해도 집집마다 맛이 달랐는데 지역별로는 아예 다른 음식이었어요. 저는 전국을 돌며 김치 지도를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경기도였어요. 인천 앞바다의 싱싱한 젓갈로 담근 해산물 김치를 맛보는 순간 이건 스페인의 해산물 요리와 비슷한 깊이가 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새우젓, 멸치젓으로 감칠맛을 낸 김치는 제가 지금까지 알던 발효 음식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강원도에서는 갓김치를 만났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아삭한 식감, 그리고 갓 특유의 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채소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김치로 만들면 이렇게 맛있어지는구나. 강원도 할머니가 직접 담가주신 갓김치 한 젓가락을 먹고 저는 그 자리에서 2그릇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충청도의 물김치는 또 다른 세계였어요. 맑고 시원한 국물이 입안을 정화시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스페인의 가스파초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더운 여름날 갈증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영양까지 공급하는 완벽한 음료 같은 김치였습니다. 경상도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부추김치의 매운맛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입에 넣자마자 혀가 얼얼해지면서도 계속 먹게 되는 중독성이 있었어요. 이건 스페인 사람도 좋아할 맛이야. 경상도 아주머니들이 우리 김치가 제일 맵고 제일 맛있다고 자랑하시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전라도에서 받았습니다. 전라도 김치는 한마디로 축제였어요. 새우젓, 멸치젓, 갈치젓까지 온갖 젓갈이 들어간 김치를 맛보는 순간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건 김치가 아니라 바다의 교양곡이야. 감칠맛의 층위가 어찌나 복잡하고 깊은지 한 입 먹을 때마다 새로운 맛이 발견되었어요. 각 지역을 돌면서 저는 계산해봤어요. 지금까지 맛본 김치만 해도 50가지가 넘었는데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는 300가지가 넘는 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31가지 아이스크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한국에는 300가지 인생의 맛이 있어. 저는 흥분해서 스페인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으라고 하는지를요. 이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 그리고 할머니들의 손맛이 모두 녹아있는 예술작품이었어요. 김치 하나하나가 한국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제 연구자로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여러 대학 연구소와 협력해서 김치의 영양학적 효능을 과학적으로 검증해보기로 했어요. 결과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건 김치의 항암 효과였어요. 실험실에서 김치 추출물을 암세포에 처리해본 결과 암세포 증식이 현저히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위암과 대장암에 대한 효과가 놀라웠어요. 이제 이해했어. 한국이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높은 이유가 바로 김치 때문이구나. 두 번째는 소화 촉진 효과였습니다. 김치를 먹은 후 소화 효소의 활성도를 측정해보니 일반적인 식사에 비해 30% 이상 높게 나타났어요. 한국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는 비결이 바로 김치에 있었던 거죠. 가장 흥미로웠던 건 다이어트 효능이었어요. 김치의 캡사이신 성분이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면서 칼로리는 낮다는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이건 자연이 만든 다이어트 식품이야. 저는 감탄했어요. 김치의 항균력도 대단했습니다. 각종 병원균에 대한 김치의 항균 실험을 해봤는데 대장균, 살모너그나균 등이 김치 앞에서는 번식을 못하더라고요. 예전에 한국인들이 전염병을 잘 이겨낸 이유가 김치 덕분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알레르기 예방 효과였습니다. 김치의 유산균이 장내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서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김치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빈혈 개선 효과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어요. 김치에 들어있는 철분과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서 빈혈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정말 좋은 식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혈관 질환 예방 효과까지.
김치를 꾸준히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고 혈관이 깨끗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김치의 유산균이었어요. 김치 일지당 무려 1억 마리 이상의 유산균이 들어있었는데 이 유산균들은 위산에도 죽지 않고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구르트나 치즈의 유산균보다 훨씬 생존력이 강한 거죠.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야. 인류의 건강을 책임질 슈퍼푸드야.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계 5대 건강식품에 김치가 들어간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 거죠.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귀국을 준비하던 마지막 날,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김치를 연구하러 온 스페인 박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데 진행자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달 동안 김치를 연구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저는 잠깐 생각해봤어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너무 많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김치 없는 식사를 상상할 수 없게 되었어요. 진행자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정말요? 스페인 분이 김치를 그렇게 좋아하시게 되다니.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제가 지금 스페인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김치 냉장고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워서 직접 만들어 먹을 거예요. 그때 진행자분이 의미 있는 질문을 하셨어요. 김치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치는 한국인의 혼입니다.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인들과 함께 살아온 문화유산이에요. 동시에 전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질 미래 식품이기도 하고요. 인터뷰 마지막에 진행자분이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김치 없이는 못 살아 이런 말 아시나요? 저는 크게 웃었어요. 물론 알죠.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에요. 처음엔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공감해요. 저도 이제 김치 없이는 못 살아요. 스튜디오를 나오면서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는 논문을 쓸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에게도 김치를 소개할 거고요. 더 나아가 유럽 전체에 김치 열풍을 일으키고 싶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얻은 건 단순한 연구 자료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었다는 것을요. 김치라는 운명적 만남을 통해 저는 음식이 어떻게 문화가 되고 문화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몸으로 체험했어요. 지금 이 원고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치는 단순한 한국 음식이 아닙니다. 세계가 인정한 건강식품이자 유네스코가 보호하는 문화유산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스페인 사람인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려요. 김치, 정말 없으면 못 살겠어요.